카페를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영원을 찍은 날도 있어요. 정말 주먹지게 만드는 영원. 그런 큰 꿈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매장이 잘 될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세요. 디프런트 디자인 사무소 김짠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담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너무 담다 보니까 내용의 주제와 그다음에 연계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중구난방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드리고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고자 이제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창업 계획에 관련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해드렸던 많은 공간들이 사실 카페 매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 창업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저희 사무실의 1층 공간인데요. 원래 과거 이곳은 여러분들처럼 저의 로망도 카페를 오픈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카페를 오픈하고 2층은 일부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고 또 일부 공간은 카페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저 또한 내 사무실 안에 이런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과 어떠한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공간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카페를 오픈을 하면서 되게 꿈이 많았어요. 소비자들이 왔을 때 저희 카페를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저희 팀원분들이 이 카페 공간에서 마음껏 커피도 마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열심히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해드렸는데 사실 상상과 다르게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위치한 이 공간이 매우 찾기 힘든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는 단지 건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너무나 좋았고 이 한가운데 정원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계약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오고 싶어 했지만 너무나 멀었고 또 왔을 때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했다. 많은 테이블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고 사실 주말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는 정말 이게 카페가 맞나 싶을 만큼 너무 고요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좀 더 대중화된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카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느 장소에 이 새로운 카페와 함께 사무실을 오픈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 현재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도 창업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저처럼 이런 카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곳 디프런트의 사무실 1층에서 촬영이 시작이 되었네요. 우선 카페는 생각하기보다 간단하지 않고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핫플에 있는 카페든 또 저처럼 구석진 곳에 있는 카페든 그 카페가 오래 지속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갔던 공간들이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하나씩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똑같이 또 다른 카페나 디저트 매장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창업을 위해 쏟은 비용이 적지 않은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 많은 돈과 여유와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되게 꿈꾸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카페를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 매출 때문에 고민이 늘어나고 또 매장 평형이 생각보다 넓으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팀원들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카페가 경쟁을 하다 보니 디저트 메뉴나 커피 메뉴에 대해서도 심플하지 않고 좀 더 다각화되어 있는 것들을 선보여야 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장점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이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카페 창업은 쉬워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꿈을 실현해야 되겠다,
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최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 카페 시장에서 카페로서 돈 벌기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창업을 할 때 다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많은의 기준은 없지만 여러 고객분들의 공간을 오픈해 주다 보니 그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가 오픈하면 망하지 않겠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좀 편안한 공간을 오픈해 보자 라는 시작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부동산을 갔을 땐 제가 늘 거주하던 그리고 제 사무실이 있었던 주변 건물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내 느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물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건물 보자마자 이곳에 카페를 오픈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과 함께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계약을 하게 됐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저희는 특이하게도 얻었던 건물이 독채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정집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약 2년 정도의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정도의 프리렌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면 충분히 공사를 하고 빨리 회전을 시켜서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너무 바빴고 또 회사 내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그 6개월을 다 날렸음에도 공사는 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막연하게 상상만 했었지 명확하게 나는 어떤 카페를 오픈할 거다라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생각만으로 창업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산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위치도 설정을 해봐야 되고 어떤 고객들을 맞이할 건지 연령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커피를 판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커피만 팔 것인지 그 이외에 따라오는 다른 메뉴들을 팔 것인지 이 정도 평형의 매장에서 어떠한 가구들을 사용을 하며 어떠한 커피 머신들을 사용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단순히 그 전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 매장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운영이 되다 보니 뭐 두 번째 매장도 똑같이 오픈을 하자. 오픈을 해서 서로 이웃인 공간에 매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사람이 꽉꽉 차는 것만 상상을 하면서 오픈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매니저로 계셨던 이경익 매니저님께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면서 총대를 매주셨는데 너무나 잘 짜주시고 매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매장 오픈 한 3개월 전부터 회사에 입사를 하셨고 그에 맞는 거를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데도 잘 실행이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곳에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찾았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메뉴들을 가지고 할 건지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민을 하고 오픈을 하셔야 실패를 덜 맛본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예 맛보진 않지 않을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분명히 생기는 오차범위가 생기거든요. 저처럼 잘하는 사람의 조력을 얻어서 오픈을 했음에도 대표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정말 운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오픈할 때 월세가 좀 저렴한 곳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공간에 느낌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얻으시는데 제가 오픈해드린 매장들 대부분이 다 그런 곳을 찾아서 오픈을 하셨거든요. 남아있는 매장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매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그 매장을 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경기를 타지 않는 곳에 오픈을 하셔라. 이게 조금씩 팔아서 내 배 채우기에는 가망이 없어요. 정말 많이 팔아야 되고 박리담회 하듯이 팔아야 그나마 나의 월급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야 아, 내가 돈을 좀 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주말에 이 1층과 2층 매장이 만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쉽지 않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될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객단가가 당시에 너무 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베이커리를 명확하게 준비했던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디저트 분야가 매우 취약했고요. 그러다 보니 스페셜리티 커피와 일반 커피로만 매출을 내야 됐거든요. 커피 5,500원을 팔아서 100만 원을 채우려면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저희 매장은 아시다시피 연남동에서도 끝에 있고요. 지하철 내려서 걸으면 25분,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오면 버스에서는 한 7, 8분? 근데 이것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쉽게 찾아왔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길을 매번 헤맸거든요. 그러니 주말에 꽉 찼을 때 100만 원 매출. 그럼 평일에는 어땠을까요? 평일에는 0원을 찍은 날도 있어요. 정말 주먹지게 만드는 0원. 자, 매출이 0원인 날에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도대체 원인이 뭘까? 당시에는 이 환경적 요인과 조건들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매장이 장사가 안 될까? 단지 이것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메뉴 개발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SNS에 이 매장을 살리고자 노력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패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예산이 명확해야 된다. 어떤 커피를 팔 건지 정확해야 된다. 어느 곳에서 팔 건지를 잘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매장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연출이 될 건지를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 인테리어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카페는 요즘에 인테리어를 못한 곳이 없어요. 너무 다 예쁘고 너무 공간이 다 좋거든요. 너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끔은 본인의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매장들은 이 매출에 등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주인과 본인의 카페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카페를 가면 이 주인의 냄새가 난다. 이 주인의 취향이 묻어 있다. 이렇게 약간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프랜차이즈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준비할 때는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인테리어, 내가 이곳에 담아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미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매장은 이름이 로프 스페이스였거든요. 이게 이제 로프 커피 플러스 공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스페이스를 더해서 로프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썼었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잘 될 줄 알고 로프 스페이스 연남점, 로프 스페이스 시청 막 이런 식으로 많은 파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큰 꿈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매장이 잘 될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픈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설정해서 내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을 할 때는 직접 뛰어드셔야 되고 메뉴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어떠한 객단가를 가지고 하루 일매출을 얼마나 낼 건지에 대한 목표도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오픈된 매장들 보면 정말 일매출이 좋고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은 생각보다 비싼 커피만 팔아서 잘 되진 않아요. 정말 커피 한 잔에 3,500원 또는 3,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사가지고 가요. 그런 상권을 찾아서 그렇게 공략적으로 오픈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커피 매장을 오픈을 하실 때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는 매장의 임대료가 매우 낮은 공간, 예를 들면 저희는 월세를 얼마 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1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래 뭐 카페에서 매출 나서 월세 300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디자인 사무소에서 나온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거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세 설정을 너무 잘 하셔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 조사가 명확해야 이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타겟층을 고민을 하시고 지역을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실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할 때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림을 드렸고요. 이거에 맞는 시설과 또는 가구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 이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카페를 오픈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취향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내 직주 근접에 오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회사원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오픈을 할 것이냐 뭐 등등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하려면 단지 데이터만으로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가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커피를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다시 카페를 오픈한다라고 하면 핫플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핫플은 흥망성쇠가 있더라고요. 흥할 때 흥하지만 망할 땐 쩍 망한다. 망하고 나면 주변 상권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되냐? 정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집 앞. 집 앞이어도 손님이 있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집 근처에 어떠한 특이사항들을 가지고 오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비즈니스맨들이 넘쳐나는 곳, 이런 곳들은 미팅도 해야 되고 밥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출근길에 간단하게 빵에 커피를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곳이 도서관처럼 조용하게 책을 보며 낭만을 꿈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앞에 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이 안 벌리니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고 좋은 기획을 가지고 오픈을 했지만 2년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2년도 정말 제 살 깎아먹으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정말 제 월급을 받아가지 않으면서 여기에 다 투하를 했고 저희 직원들 급여를 온타임에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단한 애를 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에 2개의 매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꿈만 가지고 카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꿈은 언젠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을 이루시려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공부를 해보고 많은 예시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와 같은 후기가 엄청 많아요. 그거를 하나씩 보시면서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모의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메모를 하시면서 그 중간 값들을 합산을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실패가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페 창업을 할 때 어떠한 계획을 우선 가져야 되는지 그 1탄을 소개해드렸고요. 2탄에서는 자, 공간도 얻었고 계획도 세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인테리어 사장이 오픈한 카페가 망해가는 과정을 통해 얻은 꿀팁 1탄을 알려드렸는데 2탄 때는 제가 좀 더 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2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밥 먹으면서 또는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서 듣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